뜨거운 캘리포니아 햇살 아래 샌디에이고는 극과 극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도시 풍경처럼 펼쳐집니다. 제가 처음 이 도시의 햇살 가득한 거리를 걸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소리와 도심의 희미한 소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곳 샌디에이고는 활기찬 동네와 문화유산이 가득한 도시지만 그 속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기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눈부신 해안선 유서 깊은 역사, 그리고 발보아 파크 같은 세계적인 명소들로 잘 알려져 있지만 관광객들이 쉽게 지나치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황홀한 노을빛 아래 축제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거리 뒤편에는 고통과 끈질긴 생존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샌디에이고의 노숙자 문제, 그 숨겨진 현실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여유로운 삶의 방식과 그림 같은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엽서 속에서 보는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약 130만 명의 인구 중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없이 거친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도시의 온화한 날씨와 다채로운 문화의 매력을 느끼지만 실제 통계는 훨씬 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어려움 치솟는 주거 비용,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엉켜 수천 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을 통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사회 정의와 공동체 회복력에 대한 더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와 정책에 대한 나열이 아닙니다. 통계 너머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삶과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사상 최악의 노숙자 증가를 경험해 왔습니다. 2003년에는 전 미국 인구 3억 3,400만 명 중 65만 명 이상이 노숙자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캘리포니아 주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던 이곳에서 지금은 수많은 이들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거리를 걷다 보면 이 도시가 가진 이중적인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반짝이는 해변 웅장한 발보아 파크,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문화 축제들로 도시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고통과 생존의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노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1,264명이 노숙자로 기록되었고 2024년에는 약 3%가 증가하며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특히 샌디에이고가 이상적인 해안 도시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 심각한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노숙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입니다. 노년층 명예롭게 복무했던 재향군인들, 그리고 치솟는 집값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평범한 가정들이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약 85명의 노숙 노인 중 대부분이 군 복무 경력을 가진 가정 출신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한때 조국을 지켰던 이들이 이제는 노년기에 집 한 칸 구하지 못하고 거리를 전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타 지역의 도시 노숙 문제는 비백인 인구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샌디에이고는 이와 다른 독특한 인구 구성을 보입니다. 노숙자 중 약 58%는 백인, 22%는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약 39%는 히스패닉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과 배경은 이 문제가 얼마나 복합적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넓은 층위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숙 문제는 눈에 보이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 전역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숙자들이 공공장소에 천막을 치고 지내는 모습이 자주 보였지만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그들은 도시 외곽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더 아일랜드라 불리는 거대한 노숙자 야영지입니다. 이곳은 시월드 드라이브 인근 인터스테이트 9번 고속도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반복되는 홍수 위험과 쉴 새 없이 들리는 차량 소음 속에서도 이곳에는 작은 공동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텐트와 임시 쉼터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생활은 주류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노숙자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몬 근본적인 원인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도시의 문제는 개인의 고난과 구조적인 병폐가 맞물리며 만들어낸 전국적인 추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주택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돌고 있어 주거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서민 가정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주거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정체된 임금은 이중의 압박이 되어 저소득층에게 있어 감당 가능한 집은 점점 더 희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외에도 사회적 요인들 역시 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노숙 상태에 놓인 많은 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정신건강 문제, 약물 중독, 과거의 트라우마 등은 이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고통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집을 잃는 일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가족의 지지체계, 붕괴 직장 상실, 의료비 파탄 등 불운이 연쇄적으로 겹쳐지며 점차 가난 속으로 빠져드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고통은 단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부족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부재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부재는 결국 사람들에게 삶을 재건할 기회를 박탈하고 위기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거시적인 경제 환경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정책 변화는 많은 지역 사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당 가능한 주택의 지속적인 부족 현상은 단순한 시장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공공주택과 지역복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숙 문제는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둔 가정 노년층, 재향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각기 다른 형태로 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개별적인 접근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집단이 마주한 어려움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공감 어린 그리고 포괄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정책 이반자들도 이 심각한 위기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3년 시 정부는
위험 노숙 금지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원, 학교 주변 대중교통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쉼터에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도시의 청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 시내 지역의 천막초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노숙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체 노숙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노숙 문제는 사람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숨겨진 모습을 조명하는 트랩을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느낄 수 있듯 노숙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단속이나 규제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샌디에이고시는 조례와 함께 일시적인 쉼터 제공과 장기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단체, 비영리기관, 민간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노숙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쉼터들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임시주택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책과 현실의 충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연방 차원의 프로그램들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개 도시 이니셔티브는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노숙자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때때로 지역의 현실과 충돌합니다. 문제는 너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정책 집행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경험은 이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깊이 뿌리내린 사회 문제에 단편적인 해법만을 적용했을 때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미 건조한 통계와 관료적 논의 속에서도 샌디에이고 노숙자들의 삶은 절망적이면서도 동시에 감동적입니다. 시민들, 지역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이번 위기에 인간적인 관점을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로부터 밀려난 것에 대한 깊은 분노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삶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데오 아일랜드처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의 형태를 만들어낸 지역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이야기가 생존이라는 일상의 고통을 들여다보게 하는 창이 되는 동시에 인간 정신의 끈질긴 생명력을 증명하는 증언이 됩니다. 지역 언론과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심층 인터뷰와 풀뿌리 보도를 통해 많은 매체들은 비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공감과 이해의 시선으로 시선을 전환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도시 샌디에이고와 수많은 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함께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은 활발한 공적 토론을 촉발시켰고 시민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이미지 너머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요인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 주도의 활동들도 이 위기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들은 모여 음식을 나누고 옷을 제공하며 때로는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앙 기반 단체들과 지역 비영리 조직들은
상담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숙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노력은 단순히 눈앞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적 격차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로 지역 예술가 소규모 단체가 노숙자들의 삶과 희망을 그린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샌디에이고의 거리 곳곳에 사람들의 사연과 감정을 생생히 담아내며 모든 사람은 들을 만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언론이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특집 보도는 추상적인 숫자의 얼굴과 서사를 입히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한 감동적인 트랩을 다큐멘터리에서는 시청자들이 도시의 숨겨진 골목들을 따라가며 노숙자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거칠지만 진실한 감정을 통해 기존 뉴스가 다루지 못한 복합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들이 문제를 더 깊이 더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노숙자 위기는 단지 집이 없는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며 공공보건 치안 지역 경제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민한 쉼터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사회복지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은 결국 도시 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경찰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 당국은 끊임없이 불어나는 노숙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복합적인 문제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이웃 간 유대가 강했던 동네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인해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지역과 방치된 지역 간의 뚜렷한 대비는 도시 전체의 통합성과 공동의 목표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노숙자 위기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균열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불평등 기회의 단절, 그리고 모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공정책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되묻게 합니다. 공공보건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도전 과제입니다. 노숙자들은 만성질환 정신 건강장애, 그리고 밀집된 쉼터에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감염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꾸준한 의료 접근이 어려운 탓에 많은 질환들이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되며 그 결과 응급 서비스와 병원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노숙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예방 중심의 의료 대책이 절실합니다. 경제적인 영향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지만 응급 의료 경찰 대응, 그리고 생산성 손실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 제공과 복지 지원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초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배분과 예산 편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의 경계를 넘어 바라보면은 전 세계 여러 도시들 또한 유사한 노숙 문제를 겪어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을 비교해보면 샌디에이고의 정책 수립과 지역사회 대응에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헬싱키 빈, 그리고 뉴욕의 일부 지역처럼 몇몇 도시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감당 가능한 주택 공급과 함께 정신건강 서비스 직업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의 재통합 프로그램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한 도시가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할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희망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노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도시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지역에서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접근을 중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하우징 퍼스트,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채택해 회복의 출발점으로서 안정적인 주거를 가장 먼저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이나 약물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험점은 정부 비영리단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노숙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각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효과적이었던 정책이 다른 곳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중한 조정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교 관점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혁신적인 해법은 존재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포용적 사회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때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트래블 다큐멘터리에서는 세계 여러 도시의 도시 문제 해결 방식을 따라가며 연민 창의성, 그리고 협업이 어떻게 노숙 문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시야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샌디에이고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샌디에이고와 같은 도시는 어떻게 현재의 위기를 지속 가능한 변화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임시 방편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감당 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다면 어떤 지원 정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주택 개발에 투자하고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며 소형 주택 마을이나 협동조합 방식의 주거 모델 같은 창의적인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노숙자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서비스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자립의 길로 다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주도의 혁신적 접근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과 풀뿌리 시민 활동이 결합되어야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지 눈앞의 고통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숙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정부, 비영리 단체,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원을 모으고 전문성을 공유하며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확장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은 더 큰 도시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사례 중 하나로 최근 시행된 한 시범 프로젝트에서는 감당 가능한 주택과 전방위 지원 서비스를 결합해 운영한 결과 노숙 상태로의 재이행률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트랩을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듯 이러한 협력적이고 지역 중심의 해법은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수집 또한 결정적인 요소로 떠오릅니다. 각 정책의 결과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조정해 나간다면 정책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추적이나 예측 분석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은 지원 서비스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의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시스템은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이중적인 모습,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도시와 그 이면에 숨겨진 노숙자들의 고된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치솟는 주거비, 구조적인 경제 불균형, 그리고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매일 싸워야 하는 개인들의 고통까지. 이 모든 문제들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인간 삶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성 속에는 하나의 기회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새롭게 상상하고 서로 다른 세계사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샌디에이고에서 얻은 교훈과 세계 각 도시들의 경험을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의 부름은 분명합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이미지 너머를 바라보고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단지 고마운 것을 넘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리고 의미 있는 변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모두 소중합니다. 이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공감과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함께하는 노력이 있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트랩을 다큐멘터리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여정을 기록해 나갈 때 여러분도 그 변화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모든 이에게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통찰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정책과 인간의 필요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